건강에 좋은 발효 음식. 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시죠. 노봉수 선생님이 발효 음식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발효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치즈도 있고 또 와인도 있고 또 발사믹 식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먹고 있죠. 요구르트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효 음식들을 오래전부터 먹어왔어요. 김치나 된장이나 막걸리, 가자미 식혜 등 여러 가지 젓갈류들을 먹었는데 오늘 강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네. 예, 발효와 부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발효는 푹 익혀서 맛있게 먹는 거고 부패는 푹 익혀갖고 썩어버리는 거. 네. 그 썩어버리는 거 잘못 아니, 예. 그러네요. 진짜 먹을 수 있으면 발효, 못 먹으면 예. 부패? 예. 예, 맞습니다. 이 발효와 부패는 같은 말인데 재료를 똑같은 재료에 미생물을 넣어서 분해를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이 새로운 물질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이롭다 하면 발효고 해롭다 하면 부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 같은 거를 이렇게 상온에서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와서 상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나죠. 큰일 나죠. 이건 부패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다가 미생물이나 효소를 좋은 걸 넣어가지고 이게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발효가 되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네요. 그러네요. 예,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장수마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발효 음식을 거의 매일 들고 계세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그 장수마을 쪽에서는 요거트나 발사믹 식초, 또 올리브 오일 같은 걸 들고 계시고 일본의 장수마을에서는 낫또를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떤 점이 좋은지 또 발효 음식의 장점, 효능 이런 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면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많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C나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 항산화 성분은 우리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젊음을 주는 거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60대가 우리가 이제 넘으면은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10%에서 한 15%로 내려갑니다. 근데 칼슘의 흡수율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나 또 골감소증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네. 또 심하면 또 뼈가 부러져 가지고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 유기산들은 칼슘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뼈가 잘 부러진다거나 뼈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하는 거와 함께 발효 음식을 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효 음식의 장점은 소화력이 좋아진다는 건데 발효 음식은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네. 영양 성분들이 잘게 쪼개져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소화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영양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죠. 네. 예, 근데 김치는 오래 담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은 장도 그렇고 우리의 그 된장, 간장 뭐 이런 것들을 오래 두면 풍미가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이게 발효의 장점인 건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오래 둘수록 풍미가 좋아지는 것은 발효 과정에서 특히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좋은 냄새나 맛을 내는 물질들 여러 가지가 생성이 되고요. 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되면서 단맛을 냅니다. 또 유기산들은 신맛과 상큼한 맛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맛과 풍미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죠. 네 번째로는 발효 음식이 저장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효를 하다 보면 여기서 산성 물질들이 나와서 산성도를 낮춰주게 되는데 네. pH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패균이나
우리한테 이제 해로운 병원균 이런 것들의 성장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을 해도 부패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예전엔 땅 속에 묻어놓고 막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 작년에 미국에 등록된 영양사 7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양 성분이 풍부하면서 질병을 예방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식품들이 전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식품을 우리가 보통 슈퍼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김치하고 요거트를 비롯한 이 발효 음식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발효 음식의 효능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장점들 외에 새롭게 또 부각되는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김치! 네. 김치! 네. 김치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김치에 대한 연구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어요. 한 590편이 되는 논문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김치와 김치 유산균들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예방을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면역력을 향상을 시키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들을 완화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놀랄 만한 일이죠. 이렇게 김치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좋은 효과라 그러면 항암 효과입니다. 항암 효과요? 네. 2004년도에 대한암예방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 대장암, 또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게 많이 걸립니다. 이 암세포에다가 이제 김치 국물을 이렇게 살포를 해가지고 이 암세포들이 얼마만큼 자라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네. 위암세포의 경우 5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그 암세포를 억제를 했었습니다. 아니 뭐 사실 김치만 먹는다고 암이 싹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김치를 먹으면 항암 효과도 증가될 수 있고 아울러 예방도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주로 먹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좋은 이유는 왜 그러냐? 김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네네. 보시면은 이건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김치 양념에 뭐가 들어갑니까? 마늘, 마늘, 또 생강, 쪽파, 고춧가루. 예, 네.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네. 근데 이 원료들이 이 재료들이 벌써 이미 김치를 담그기 전에 이미 30%에서 40% 위암세포 억제율을 갖고 있어요. 오.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발효를 시키니까 했더니? 40%에서 50%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야. 근데 이제 맨 아래에 그 항암제가 보이죠? 네. 이제 항암제는 약 79%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50%하고 79%를 보면 좀 큰 차이가 있지만 항암제를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면 저렇게 보면.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그렇군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버린다. 예. 근데 김치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아무런 부작용 없이 편하게 50% 정도는 억제를 하면서 넘어가니까 김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네요. 아직 김치의 부작용을 교수님이 모르시는군요. 하나 네. 있어요. 뭐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요. 맞아, 그래, 맞아요. 외국 나가면 네. 그렇게 생각나고. 밥도둑. 외국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김치 찾게 되죠. 네, 맞아요. 또 금년에 연구한 그 김치에 대한 연구 중에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잘 익은 김치 속에는 뇌 기능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가바 물질을 우리가 먹으면 잠을 잘 못 오는 사람들이 수면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야. 거기다가 네.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완화를 해줘요.
아니 항암 효과도 있는데 정신 건강에까지 좋다 그러면 네. 아우 빨리 전화해서 김장을 갖다가 몇 포기를 더 해야 되겠네. 김장 진짜 많이 해야 안 되겠어요. 담그기로 하신 분들이 오늘 마음 바꾸실 수 그러실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우리 홍신의 요리 연구가님께서 김치 담그는 거에 아주 다양한 방법을 소개를 해줄 겁니다. 네네. 예. 또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 한국의 발효식품 두 번째로는 식초를 들 수가 있는데 식초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 곡물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만드는데 이제 식초를 식초를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것은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는 과정 중에서 우연하게 포도주가 포도주 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초를 만들 수 있구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의료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처가 난데 이걸 바르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균들이 침투를 못하죠. 또 감기 치료제로도 활용을 했고 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 독을 해독을 하거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 어지럼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 60년대 우리 연탄 가스 중독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선 먹이는 것이 신김치 국물을 확 먹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동치미 국물. 이 동치미 국물 네네. 여기에 식초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동의보감을 따라서 우리가 해온 거죠. 예. 사실 그땐 그랬죠, 진짜. 예, 예. 근데 식초가 이제 그 효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게 이제 미용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에 네. 도움이 되는데 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 성분인데 이 아세트산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을 해줘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식욕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아세트산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 대사를 촉진을 시켜서 우리 몸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여러분들 사과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은 체중 감소를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예인들 사이에도 사과식초가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네. 안문숙 씨부터 시작해갖고 사과식초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리 알았었네. 그러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식초가 산성식품이다 보니까 산성이다 보니까 이제 벌컥벌컥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좀 곤란하고 예. 이제 이 식초를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그리고 네. 드시고 난 다음엔 치아 건강 때문에 이 맹물로 좀 입안을 좀 이렇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초 성분이 치아에 남아 있으면 안 좋고요. 안 되니까. 치아가 빨리 상하니까. 네네.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또 식초 먹으려고 막 덤빌 텐데 이게 위에 약간의 이제 부작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ml 이내를 좀 드시는 걸 좀 권장을 하고 알겠습니다. 식초를 드시다 보면 칼륨의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당뇨약을 드시거나 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식초의 장점은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이제 그래요? 옛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감옥에서 죄수들이 막 나오는데 네. 여자 죄수들이 얼굴이 뽀얗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 죄수들이요?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죄수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냐 그랬더니 죄수들은 세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빵하고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얼굴 보습을 한다고 매일 이렇게 바삭합니다. 이 포도주 속에는 그 유기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 유기산 성분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와인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식초에도 바로 이런 유기산 성분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우리 세수를 비누로 하고 난 다음에 물에다 식초를 좀 넣어서 이걸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네. 보들보들한 피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도 지금 피부 되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혹시 식초로 세수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식초는 안 쓰고 전에 얼떨결에 이화주로 한번 이렇게 팬 마사지 한 적이 있어요. 이화주는 한 18도 되는 막걸리 같은 요구르트 같은 건데 네. 한 15분, 20분 후에 이제 세수를 하니까 이게 보들보들하더라고요. 막걸리로 근데 이 세수하셨어요? 알코올이 20도가 되다 보니까 20분 동안 이 코로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난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가끔 오래된 와인이나 남은 와인을 그렇죠. 세수에 사용해도 좋죠. 괜찮아요? 예. 그렇군요.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남들 마시고 난 잔에 있는 거 다 모아뒀다가 네, 활용하시면 좋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그 발효식품 중에서 콩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콩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그 기능성 물질이 참 많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들으라 그러면 이소플라본을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콩을 이렇게 맛을 보시면 씁쓸하거나 비린 맛이 조금 나는 게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소플라본인데 이 이소플라본의 구조가 여성 호르몬의 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해가지고 이 호르몬으로 인한 그 뭐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이소플라본에 있다는 논문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칼슘 섭취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즈 같은 건 별로 잘 안 먹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양인들이 골다공증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동양인들은 콩이나 콩 발효식품들을 참 많이 먹고 있더라.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이소플라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콩에는 이제 오메가3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좋은 성분들이 나와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단백질 성분들은 특히 이제 근력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콩의 소화율이 20%밖에는 안 돼요. 날로 먹으면 소화가 네. 잘 안 된다. 그 이유는 콩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저해제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용을 하게 됐는데 열 처리를 하면 이 저해제 물질이 불활성화가 돼가지고 60%로 소화율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제 발효 된장, 청국장 한번 이제 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네네. 발효 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방법이 뭐 지역마다 다르고 원료도 다르고 뭐 이래서 50%에서 85%까지 차이가 나지만 네. 여하튼 그 60%인 것보다는 훨씬 더 증가가 되죠. 또 청국장은 90% 이상으로 소화가 됩니다. 높다. 간장으로 가면 90에서 95%로 와. 거기에 그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게 대부분 거의 다 소화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그 발효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익혀만 먹어도 소화율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몸에 심지어 참 좋네. 발효해서 먹으면 극대화가 된다는 그렇죠. 셈이군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수육을 만들 때 약간 이제 누린내 같은 게 나잖아요. 네. 잡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잡아주는 것이 된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된장에서 이렇게 풍미를 좋게 해주는 것이 나와서 냄새도 잡아주고 맛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장을 가지고 요리를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제 이론은 좀 잘 알지만 좀 요리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 예. 장요리에 대해서 우리 이종인 선생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잘 해주실 테니까 네.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드시면은 입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발효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네.